네, 안녕하세요. 이제 방금 덕서고등학교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덕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방금까지 막 질문 마치고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50분이거든요. 네, 거의 한 10분 전까지 막 질문하다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1년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마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1년 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경향 분석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2학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 올해 좀 어땠는지 경향 분석 드릴 텐데요. 이제 조금 이제 아는 친구들 뭐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이제 경향성에 대해서 크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대한 경향성도 경향성이지만요. 일단 외부 학생들의 유입이 많아졌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수능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거 두 가지. 첫 번째, 아이들의 수준이 상향화되었다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시험지 자체가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들이 별 효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이들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올해 덕소 사실 첫 해였거든요. 네, 덕소고등학교 올해 처음 맡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승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도 좀 어땠나 국어 시험들 경향을 좀 시험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객관화가 좀 뚜렷하죠. 네, 단답형이나 서답형, 뭐 서술형, 논술형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다 30문제 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번 중간고사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부터 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까지 지금 이렇게 아이들 거쳐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점점 상향화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험지 특히 이번 중간고사 이제 한 몇 달 전이긴 한데 중간고사 어떤 시험들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나 시험지를 보자면은 보기를 통해 가지고 외부 작품 내셨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이제 객관식에도 1번부터 5번까지 뭐 외부 문제들이잖아요. 외부 작품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려 있는 경우들 그런 식으로 좀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점수를 땄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나올 만한 작품들 예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다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출제 포인트 제가 가르쳤던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1컷이 87점이었지만 사실 상위권들은 그 위에서 다 점수대가 향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재원생들 중에서도 보자면은 이제 뭐 87점이 좀 마지노선이고요. 이제 보면은 뭐 93점, 뭐 94점 거의 좀 부동의 1등급이었던 아이들은 그 1학기 때 점수대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특이사항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휘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일부 아이들이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가지고 제가 봤을 땐 복수정답 처리를 얻어낸 것 같은데 엄연하게 보자면은 사실 복수정답 처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저에게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어휘 문제 이거 답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번에 교과서가 바뀐 첫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이의제기를 야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이견 나오고 이러느니 그리고 이번에 좀 커트라인 같은 경우도 1등급이 아무래도 점수대가 좀 낮잖아요. 보면은 1등급 점수대가 90점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 봤자 뭐 몇 명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복수 정답 처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얘기 들어봐도 실제로 그렇게 복수 정답 처리가 되어도 1등급 컷이 87점이다라는 거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휘문항 복수 정답 처리되어서 등급이 올라간 아이들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란이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사실 그냥 체감상 보이기에만 조금 어렵게 보였던 거지 이제 우리 아이들
아이들처럼 모의고사 문항들, 이제 수능형 문항들로도 이제 문항의 유형들이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선택지의 유형들은 선택지의 그 내부적 밀도는 덕소고 기출하고 유사하게, 그리고 지금 1학기 때 제가 분석해온 그런 덕소고등학교 기출 그 내용 수준과 비슷하게 그렇게 대비를 해온 아이들은 사실 이것도 이번에 내용 비슷한데 그냥 보이기에만 좀 어렵게 그렇게 출제하셨네 라고 겁 없이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학년 아이들 좀 경향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기출 자체의 유형도 상향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1등급 노리고 온 전략적인 외부 학생들도 많습니다. 외부 학생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다산 지역 쪽 학생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기숙사로 이렇게 오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드리기엔 조금 그렇지만 이제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라이딩 해주실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의 그런 경기도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일부러 농어촌 전형 노리고 온 아이들 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덕소에 이제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바로 직전에 제가 대치에 있는 원장님한테 도대체 어디로 이렇게 가려고 하냐, 왜냐면 대형 학원이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름이 좀 있는 메이저 대형 학원이었는데 얘기 드렸을 때 덕소 이제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그 원장님께서도 이제 혹시 농어촌 아이들 때문에 수능형 노리고 이렇게 내신 그렇게 가는 거냐 해서 그렇다, 상위권 아이들 많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 내신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 지역 이렇게 농어촌 되는 학교들 몇 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스물스물 소문이 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오고 있는 아이들이 올해부터, 왜냐면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9등급제로 유지가 되던 그 체제보다는요, 이 1등급에 대한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되지? 1등급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등급이 이제는 되어버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시에 대한 그 등급 기대치 자체도 굉장히 본인들이 그 따야 하는 등급 자체도 그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1등급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될 수 있는 한 이제 턱걸이로라도 좋은 학교, 그다음 내가 가고자 했던 학교를 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식으로의 움직임이 올해 이제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발빠르게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금 예비고일들을 이제 모집을 받고 있죠, 학원 입장에서는. 근데 예비고일 이제 아이들 좀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덕소고와 와부고 중에서도 덕소고등학교에 상위권 아이들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자체의 이 수준이 굉장히 상향화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면은 이거는 실적이자 우리 아이들이 잘해낸 성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제가 3월부터 우리 덕소고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함께 처음부터 시작하는 멤버 친구예요. 네, 처음에는 80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그때 좀 100점도 있고 98점도 있는 그런 수두룩한 시험에서 80점이니까 사실 승산 있는 점수가 아니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1등급 커트라인이 87점인 이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으로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여름방학 때도 쉬지 않고 특강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정말 잠을 이겨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새벽에도 2시, 1시까지도 질문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해왔던 이과형 친구입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정말 리스펙한다고 칭찬 많이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이랬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1학기 때에는 전교 1등 배출했지만 사실 저는 국어 전교 1등 말고 그냥 전체 전교 1등은 그 자질 자체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PR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실적이니까 어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이거는 이제 현재 그쵸, 다니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원생 41.2%가 이제 1등급
네, 차지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등급은 학기 기준이니까 이제 1학기라고 가로치고 써놓은 거긴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덕소고 처음 했지만 사실 내신 12년 차예요. 네. 그래서 좀 강사 경력이자 고등 내신으로만 12년, 그리고 강사 경력 자체가 이제 12년이지만 고등 내신으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탄탄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덕소고 자체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나 공부들은 아이들과 계속 호흡하고 그다음에 시험지 계속 공부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쌓아가고 감도 더 쌓아가고 아이들 피드백도 더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이대의 선생님이잖아요. 뭐 너무 젊지도 막 너무 어리지도 뭐 너무 이렇게 뭐 올드하지도 이러지 않은 선생님이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의 선생님이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과 열심히 호흡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단 탄탄하게 쌓아왔던 그런 경력과 그리고 아이들과의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첫 해지만 정말 실력으로 입증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비고 2도 제가 자신 있게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드리고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수강생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설문지를 항상 1주차에 돌려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들이 작성하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자가 점검하라는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뭐 설문지엔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뭐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고 싶은가, 나는 뭐가 싫은가, 그다음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거두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적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교쌤을 통해서 걷게끔 해요. 그리고 조교쌤께서 이제 데이터를 다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시고 그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업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주차 수업이었는데요. 수업 전에 한번, 그러니까 중간 주차쯤에 아이들에게 좀 특이사항으로 이렇게 적었던 친구들에게는 한번 싹 그 피드백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에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선생님 문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던 친구에게는 뭐 카톡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뭐 화장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에게도 뭐 이렇게 뭐 걱정 안부스러운 그런 카톡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뭐 교감이고 호흡이라 저는 생각해서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싫어했던 영역은 좀 읽기 싫게 생기고 체감상 어렵게 생긴 보기 1, 보기 2 이런 식으로 부수적으로 되게 뭐가 많이 딸려 있는, 그리고 도표,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융합 형태의 그런 문항을 싫어합니다. 애들이 지문보다 문제를 싫어해요. 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 푸는 그 요령, 방법, 이 접근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강생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문과형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과 과목을 택했지만 문과형의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도식화되어 있고, 그다음 뭐 수치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좀 질에 겁을 먹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과 아이들인데 오히려 과학기술 지문 비문학을 또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배경 지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국어 지문의 비문학을 이과스럽게 풀기 때문인 건데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결국 과학기술 지문도 결국 국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글 내용 안에서 제발 읽기를 강조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 끝나고 남아서 질문했던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피드백을 했던 사항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요. 이거 여름방학 때 했던 교재 표지들인데요. 제 이름이 김채영이어서 이렇게
그다음 김채영 이렇게 넣은 표지들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올드해가지고 또 교재 표지를 리뉴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 표지고요. 근데 구성 자체는 독서, 문학, 어휘 크게 나누자면 이런데요. 어휘와 그다음에 하나 더 과제집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와 더불어 가지고 여기에 화법과 작문 영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단독으로 좀 문학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덕소고등학교 2학년이 문과 아이들, 이과 아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국어를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등급 따기가 쉽고 그리고 치중되는 부분이 동일할 텐데 그러면은 주류적으로 다룰 만한 그 치중치가 가장 높은 영역이 1학기 때에는 대부분이 문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쉽사리 제공하지 못했던 고전 문학 좀 더 심도 있는 것들 혹은 산문 이런 것들 시가 작품들 이런 것들을 다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겁먹어하는 그런 영역이 고전 문학이에요. 그래서 좀 고전 문학은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이 알아둘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나가기 위해서 원래는 문학과 문법을 함께 섞었는데 이번에는 문학만 좀 단독으로 아이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좀 선행되어야 되는 작품들 위주로 치중해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규 시간 같은 경우는 금요일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체제가 1월부터 바뀌면서는 금요일에 이렇게 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30분, 30분,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입니다. 근데 금요일 그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이거는 선택자에 한해 가지고 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요. 아마 수요자가 저희 수강생들은 꽤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상위권들, 저희 수강생들은 거의 상위권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들이나 혹은 1등급으로 도약하고자 했던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아이들은 이제 좀 정시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걱정도 하기 시작합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것. 왜냐면 내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좀 챙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한 번 더 와서 80분 시간을 재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마더텅이나 아니면 뭐 시뷸 이런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풀어도 돼요. 근데 하다가 말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험지 형태로 아무래도 안 돼 있고 두꺼운 책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서실 들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하다가 말게 되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8주치의 분량을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짜놨습니다. 이거는 표지예요. 그래서 1번부터 45번까지의 문항들 중에서 이제 여기 색이 좀 칠해져 있는 것들 3점짜리 문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올 수 있게끔 앞 표지에다가 표지를 찢어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하면은 제가 틀린 문항들을 보고 이거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내가 월요일에 아이들에게 클리닉 모의고사를 제공을 했는데 이 문제 틀렸다라는 것은 저번 주에도 이 문제 틀렸는데 이 학생은 여기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시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돼서 학원에 등원해가지고 80분 시간 돼서 문제 풀고 피드백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선택사항이고 저희 재원생들에 한해가지고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이렇게 추가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 아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1월 달에는 이제 방학하기 전이랑 그 다음에 개학하고 나서는 이 시간대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필수 자습 시간이 5시 5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뭐 바뀌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은 6시부터 9시까지 시작이 되며 그 다음에 이 시간 내에
에서는 우리 이때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완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책들도 전부 다 제가 이 이후 시간들이나 아니면 1대1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전부 다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예비 고2인 방학 때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차마다 아이들에게 어휘를 외워오라고 과제를 줄 거고요. 그에 대해서 30분간 테스트를 보고 수업이 각각 진행이 되며 그 다음에 이 동안에 조교 선생님께서 과제집을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과제 검사된 것을 바탕으로 테스트 미통과자, 과제 덜 해온 사람들은 피드백 받고 하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덕소고 2학년 국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오늘 다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수업을 수강하게 되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 수업을 듣게 되는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학부모님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